안녕하세요. 이성용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해오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아이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건 어떻게 고치나요? 네,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아침에 깨워주지 않는 겁니다. 자녀에게 알람 시계를 사주고 사용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더라도 부모가 깨우지 않는 거죠. 그렇게 안 깨우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늦게 일어나겠죠. 늦으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 늦겠죠. 학교에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점을 받던 선생님에게 훈계를 받던 자신이 선택한 현실을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케빈 르먼은 이런 방식의 훈련을 현실 훈련, 영어로는 Reality Discipline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현실 훈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깊게 다뤄보는 기회를 가지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현실 훈련은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되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훈육 방법이자 양육 기술입니다. 자녀가 어떠한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에 따라 불편하거나 손해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부모가 개입해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지 말고 자녀가 힘들더라도 그 상황을 스스로 감내하도록 기다려 줍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행동을 고칠 동기가 생겨납니다. 달라질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늦잠과 관련된 사안으로 돌아가자면 아이가 늦잠을 잘 때마다 부모가 계속해서 몇 번이고 그 아이를 깨워주고 다 큰 청소년 자녀가 되었는데도 그 아이에게 아침밥을 꾸역꾸역 억지로 먹여서 학교에 보낸다면 그건 부모가 자녀를 늦잠에 대한 손해로부터 과보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과보호하면 자녀는 자기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늦게 일어나도 어차피 엄마 아빠가 깨워주니까요. 당연히 안 좋은 버릇이 고쳐지지 않죠. 늦잠 자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놀랍게도 그 문제를 부모가 해결해주는 일에서 손을 떼는 일입니다. 스스로 늦잠 자는 선택을 내린다면 그에 따른 결과도 스스로 책임질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8시에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세수도 하고 아침밥도 먹고 하려면 7시 반에는 일어나야 하겠죠. 그런데 아이가 최대한 늦잠을 자다가 7시 50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보통 엄마들은 화를 내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아이에게 밥을 먹여요. 그러고 나면 벌써 8시 10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늦었으니까 엄마가 태워다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늦게 일어나면 조금 기다렸다가 7시 40분이 되면 그냥 아침밥을 치워버리세요. 그래서 아이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배가 고파지는구나 이렇게 자신이 손해보는 상황이 생겨야 일찍 일어날 동기부여가 됩니다. 현실이 그 아이의 스승이 되는 거죠. 또 8시에 집에서 나가야 학교에 늦지 않는데 8시 10분에 집에서 나갔다. 그럼 태워다 주지 마시고 자기가 걸어서 가든 뛰어서 가든 책임지게 하세요. 물론 가끔 한 번씩 자녀가 어쩌다 보니까 늦었어요. 그럴 때 도와줄 수는 있죠. 그러나 매일같이 늦었다고 차로 태워다 주면 그건 과보호가 됩니다. 자녀가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죠. 만일 아빠가 아이를 태워다 주고 출근해야 해서 8시에는 무조건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아빠는 7시 50분에 먼저 가서 차에 시동 걸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8시가 되면 아이가 안 왔어도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자기가 자기 용돈으로 버스를 타고 가든 그렇게 학교에 가서 늦든 자기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리고 늦잠의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자녀가 늦잠을 자는 이유 대부분의 경우 전날 밤에 늦게 잠자리에 들기 때문입니다. 새벽 1시, 2시, 때로 새벽 서너 시까지 게임하고 메시지 보내고 영상 보느라 늦게 자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잠 잔다고 아무리 꾸중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자녀를 도와주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도록 도와줄까? 이걸 고민해야 합니다. 저희는 자녀가 6명인데요. 영아부터 청소년까지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모든 자녀들과 한 방에서 함께 자요. 저희 침실에는 2층 침대가 3개가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밤에 자기 방에서 혼자 딴짓하면서 늦게 잘 기회가 없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보호가 되는 거죠. 그냥 가족들이 두런두런 얘기 나누면서 밤에 서로 안아주고 침대에서 뒹굴뒹굴해요. 성경을 읽어주는 날도 있고 아빠가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해주기도 해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청소년 아이들이요. 의외로 부모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10시, 아니 11시에만 같이 잠자리에 들어도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나기가 의외로 어렵습니다. 충분히 자고 가벼운 컨디션으로 일어나는 거죠. 수면의 양과 질은 오전에 학습 능률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보통 8시 반이 되면 잠잘 준비를 하고 집안의 불도 다 끕니다. 그리고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듭니다. 아이들 보고 일찍 자라, 일찍 일어나라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같이 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 보고 늦게 일어나라고 해도 아이들이 늦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이 10시간 이상 잠자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의 자녀 양육 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또 뵐게요.